외딴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성산고등학교는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3층 맨 끝에 위치한 F반 교실에서는 종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떠들어댔죠.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는 학생, 휴대폰으로 게임에 몰두한 아이, 심지어 교실 뒤편에서는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똑똑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단호한 그 발걸음 소리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제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또 금방 그만둘 선생님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벌써 3명의 담임이 바뀌었으니까요. 교실 문이 열리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이윤서였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윤서는 교단에 서서 조용히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담임 이윤서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였죠.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관심 없다는 듯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교실 맨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씨, 게임 꺼졌잖아. 정우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18살 소년이었죠. 염색한 머리를 산발처럼 세우고 교복 셔츠 단추는 반 이상 풀어헤친 채로 책상을 발로 찼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정우의 행동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곤 했는데 윤서는 달랐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들 사이를 지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교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죠. 정우 앞에 서자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우 학생 맞죠? 정우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쳐다봤어요. 반항적인 눈빛이었지만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죠.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게임하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비꼬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기까지 했죠.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뭔데요? 앞으로 함께 지낼 텐데 서로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그렇다고 가식적이지도 않은 묘한 미소였죠. 정우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실의 다른 아이들도 이제 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우가 벌써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더 세게 찼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김정우 학생이 이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윤서의 말에 정우는 조금 어깨를 펴며 으쓱했습니다. 그런 학생이 솔선수범해 주시면 다른 친구들도 따라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는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서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마치 정우 안에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결국 정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제대로 앉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어요. 라면을 끓이던 아이도 버너를 끄고 앞자리로 왔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F반 애들 조용히 시켰다던데? 정말? 정우도? 응, 신기하더라. 소리 한번 안 지르고. 그래도 오래 못 갈 거야. 다들 그랬잖아.
하지만 윤서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우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죠. 특히 정우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항적이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방과 후 해질 무렵 학교 뒷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낡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등이 많이 굽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무거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김치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할머니는 가끔 멈춰서서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정우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정우, 민호, 성진 이렇게 셋이었죠.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저 할머니 봐. 완전 슬로우 모션이네. 민호가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성진도 따라 웃었죠. 리어카 끄는 거 완전 웃기다. 영화 같아. 정우는 처음엔 별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할머니를 보며 웃자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비탈길에서 리어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이 무거워서 리어카가 자꾸 뒤로 밀렸거든요.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리어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받치며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죠. 야, 정우야. 가서 장난 좀 쳐봐. 민호가 정우의 팔을 툭 쳤어요. 왜 나가? 내가 제일 재밌게 하잖아. 어제 급식실에서 한 것처럼. 성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영상 찍으면 조회수 대박 날 거야. 정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받고 있자니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죠. 게다가 오늘 오후 새 담임한테 당한 기분도 아직 찜찜했고요. 알겠다, 알겠어. 정우는 핸드폰을 민호에게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찍어, 찍어. 민호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자 성진도 자기 폰을 꺼냈어요. 둘 다 신이 나서 녹화 버튼을 눌렀죠. 정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리어카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숨이 거칠어져서 어깨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우가 일부러 크게 인사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 학생. 안녕하구나. 할머니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뭐 하세요? 김치 배달하고 있단다. 무거워서 좀 힘들구나. 할머니의 대답에 정우는 순간 뭔가 망설였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친구들이 빨리 해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가 말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고마운 학생이구나. 그럼,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리어카를 세게 밀었어요.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김치통들이 우르르 쏟아졌죠. 쿵, 쾅.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넘어지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바지가 찢어졌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죠. 김치는 온 골목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리어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민호와 성진이 박장대소하며 계속 촬영했어요. 대박, 대박이다. 할머니 표정 봐. 완전 멘붕. 이거 진짜 대박 영상이다. 골목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웃어댔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찍었죠.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흩어진 김치를 주우려고 하는 모습을 말해요. 정우는 잠깐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김치 조각들을 주워 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를 들으니 그 기분은 금세 사라졌죠. 할머니, 조심하세요. 정우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민호와 성진은 여전히 킬킬거리며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죠. 야, 이거 진짜 개웃기다. 봐봐, 할머니 넘어질 때. 업로드하자, 업로드해. 제목 뭐로 할까? 할머니 리어카 뒤집기 챌린지. 아이들은 웃으며 골목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할머니 혼자 남겨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흩어진 김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죠. 무릎에서 나는 피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를 도와주려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저 묵묵히 김치를 주워 담고 넘어진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천천히 걸어갔죠.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산고등학교 F반 교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봤어? 조회수 벌써 5천 넘었다. 민호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성진도 옆에서 자기 핸드폰을 흔들며 거들었죠. 댓글도 대박이야. 할머니 리액션 개웃김, 정우 개 잘한다 이런 거. 정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이 자꾸 어제 일을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감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김치를 줍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표정,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윤서는 교단에 서서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죠. 김민호. 네. 박성진. 여기요. 김정우. 정우의 대답이 평소보다 조금 작았어요. 왠지 윤서와 눈을 마주치기가 꺼려졌거든요. 윤서는 출석부를 덮고 칠판에 오늘 수업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소리만 교실에 울렸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핸드폰으로 어제 영상을 보며 수군거렸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갑자기 민호가 일어서며 핸드폰을 들고 윤서에게 다가갔어요. 정우가 어제 대박 영상 찍었거든요. 윤서는 분필을 든 손을 멈추고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어떤 영상인데요? 할머니 골목에서 넘어뜨리는 거요. 완전 웃겨요. 민호가 핸드폰 화면을 윤서에게 내밀었어요. 윤서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정우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죠. 할머니가 넘어지고 김치통이 쏟아지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윤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서의 눈빛이 변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조회수도 벌써 10,000 넘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죠. 영상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군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하며 핸드폰을 민호에게 돌려줬어요. 민호는 윤서의 반응이 심심하다는 듯 아쉬워했죠. 선생님도 웃으셔야죠.
진짜 웃긴데. 네, 봤습니다. 자리로 가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죠. 윤서는 다시 칠판을 향해 서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분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진하게 써졌죠. 수업 중간중간 윤서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왠지 모르게 윤서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더 깊고 더 차갑고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김정우 학생. 갑자기 윤서가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네. 칠판에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 윤서가 가리킨 문제는 꽤 어려운 수학 문제였어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앉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뭔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우는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분필을 잡고 문제를 보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정우는 머리가 좋은 아이였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진짜 모르겠어요. 정우가 다시 말했지만 윤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교실의 다른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칠판 앞에 서서 분필만 만지작거렸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났죠. 윤서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앉으세요. 결국 윤서가 말했어요. 정우는 안도하며 자리로 돌아갔죠. 수업이 끝나고 윤서가 교실을 나간 후 정우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평소 선생님들은 정우가 문제를 못 풀면 화를 내거나 포기하라고 했는데 윤서는 달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게 더 불편했죠. 점심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어요. 야, 오늘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았어? 내 쳐다보는 눈빛이 좀. 뭐가? 뭔가 무섭다? 아니면 실망했다? 그런 느낌? 성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뭔가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윤서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실망? 분노? 아니면 다른 감정? 그날 하루 종일 정우는 윤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빛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윤서 역시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넘어져서 바닥에 앉아 김치를 줍는 모습,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요. 그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정우는 모르겠죠. 윤서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윤서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영상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윤서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윤서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윤서는 컵라면을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비닐봉지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죠.
또 이런 것만 먹고 미역국 끓여왔다. 고마워요. 윤서희 어머니의 손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바닥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 손은 어떻게 다치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뒤로 숨기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넘어져서 나이 먹으니까 조심성도 없어지고.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 속 할머니가 정말 어머니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디서 넘어지셨는데요? 학교 뒷골목에서 김치 배달하다가. 윤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학교 뒷골목, 김치 배달,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니, 왜, 혹시 어제 학생들이. 윤서희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가 알아챘어요. 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너도 봤구나. 그 영상.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윤서가 더 놀랐죠. 어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응. 동네 아줌마가 보여주더라.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그 아이가, 정우가 제 반 학생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래서 왔다. 네.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윤서야, 그 애를 벌주려고 하지 마. 윤서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 아이가 어머니를. 알아. 나도 화났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어머니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으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의 눈을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 뭐가요? 무서워서 먼저 때리는 눈. 혼자라서 거칠어진 눈. 나도 젊을 때 그랬거든. 윤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윤서도 알고 있었죠.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요.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윤서야. 어머니가 윤서의 말을 끊었어요. 그 아이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자식일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삐뚤어진 거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괴롭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윤서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그 애를 더 망가뜨리면 안 돼. 그 애도 바뀔 수 있어. 어떻게 바뀌어요? 벌써 18인데. 너도 바뀌었잖아. 어머니의 말에 윤서는 멈췄어요.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선생님들과 싸우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는지 말이에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해? 담임 선생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해요. 그 선생님이 너를 포기했으면 어쨌을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니까요. 그 애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어. 어머니는 미역국을 윤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윤서야, 그 아이를 용서해줘라. 어머니, 나는 이미 용서했어. 화는 났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그 애가 더 망가지는 게 더 안쓰러워.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의 넓은 마음이 자신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가라는 게 아니야. 벌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애가 진짜로 잘못을 깨닫게 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어떻게요? 내가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너는 알고 있을 거야. 윤서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어머니는 윤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윤서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요. 어머니, 응? 정말 안 다치셨어요? 괜찮다. 이까짓 거에 죽지는 않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윤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도 몸 조심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윤서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정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와의 대화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뒷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넘어졌던 그 골목이었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며칠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어가 김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셨죠. 네, 좀 일찍 왔어요. F반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정우 때문에. 김 선생님이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죠. 정우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앉으세요. 김 선생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윤서는 김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정우가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군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거칠어졌죠. 근데 그애 원래는 착한 아이였어요. 김 선생님의 말에 윤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도 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아이를 바꾼 거죠. 윤서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무서워서 먼저 때리는 눈이라고 했던 말을요. 혹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시도했던 선생님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작년에 오신 박 선생님도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박 선생님도 결국 포기하고 정근 가셨어요. 윤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자신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윤서 선생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어제 정우가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했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정우가 수업에 집중한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윤서는 생각했어요. 정우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교 시간이 된 거였어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김 선생님, 조언 고마워요. 천천히 하세요. 그 애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윤서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어머니의 얼굴과 김 선생님의 말이 교차했어요. 정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정우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정우는 시선을 피했죠. 어제부터 계속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윤서가 인사하자 몇몇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는 평소와 똑같이 진행했어요. 하지만 계속 정우를 의식하고 있었죠. 정우 역시 윤서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어요. 김정우 학생. 갑자기 윤서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제 못 푼 문제 다시 풀어보시겠어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죠. 정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윤서가 정우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정우는 윤서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조금. 좋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윤서는 정우가 문제를 푸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어요. 정우는 분필을 잡고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죠. 다른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 윤서라면 정우를 압박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윤서의 칭찬에 정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결국 정우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답도 맞았죠. 잘했어요. 앉으세요. 정우는 자리로 돌아가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뿌듯하면서도 어색했죠. 윤서의 친절함이 어색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어요. 야, 오늘 선생님 완전 이상하지 않아? 너한테 왜 그렇게 친절해? 모르겠어. 정우도 정말 모르겠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윤서의 눈빛이 차가웠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혹시 내가 뭔가 했어? 성진이 물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심시간에 윤서는 혼자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괴롭힌 것에 대해 확실하게 따져야 하는 걸까요?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분노와 연민이었죠. 정우에게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환경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했어요. 윤서는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말이에요. 선생님도 처음엔 저를 포기하고 싶으셨겠지. 윤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정우를 섣불리 벌주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정우가 진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애가 진짜로 잘못을 깨닫게 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윤서는 도시락을 다 먹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뒷골목이 보였어요. 며칠 후면 그 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윤서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정우에게 계속 친절하게 대했어요.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주고 작은 일이라도 잘했을 때는 칭찬해줬죠. 정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윤서의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성진은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야, 정우야. 너 요즘 왜 그래? 수업 시간에 딴짓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정우의 대답에 민호가 킬킬거렸어요. 설마 선생님한테 반한 거야? 나이 차이 장난 아닌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우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윤서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랐거든요.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정우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넘어뜨린 일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윤서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마다 그 기분은 더 커졌어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잘해주는 게 더 미안했죠. 그날 오후 정우는 혼자 학교 뒷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성진은 PC방에 가자고 했지만 정우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아직도 바닥에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뭐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이 넘어뜨린 그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도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너, 그때 그 학생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죄송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정우는 더 고개를 숙였죠. 고개 들어봐.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라 뭔가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너 몇 살이니? 18살이요. 학교는 어디 다녀? 성상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딸이 너희 담임 선생님이겠네. 네. 정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윤서, 알지? 너희 담임 선생님.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 선생님이 이 할머니의 딸이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딸이세요? 응. 그 애가 집에 와서 너 얘기 많이 하더라.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윤서 선생님이 자신이 할머니를 넘어뜨린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요? 선생님이 아세요? 당연히 알지.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도 봤고. 정우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너 보니까
우리 윤서 어릴 때 생각나네. 네. 그 애도 너처럼 삐뚤어진 시절이 있었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리어카에 기대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윤서도 선생님한테 대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랬거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울었어. 정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놀랐어요. 윤서 선생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어. 그래서 윤서가 바뀔 수 있었지. 할머니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됐어. 후회한다는 건 잘못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할머니는 리어카를 다시 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안 돼. 네. 진짜로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내가 생각해서.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할머니, 정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돌아봤죠.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죠.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서 선생님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로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내가 생각해서. 집에 가는 길에 정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얼굴과 윤서 선생님의 친절한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절실히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로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정우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정우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괴롭힐 이유는 없었죠. 정우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정우는 교실에서 윤서를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윤서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정우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평소와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윤서는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했지만 정우는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거든요. 김정우 학생, 이 문제 풀어보세요. 윤서가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는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니 어려웠지만 윤서가 며칠 전에 가르쳐 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분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했거든요. 결국 정우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이 맞았어요. 잘했어요. 윤서의 칭찬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쉬는 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어요. 야, 정우야.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완전 모범생 됐네? 그냥 공부가 재밌어져서. 정우의 대답에 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혹시 아픈 거 아니야? 김정우가 공부가 재밌다고? 성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완전 이상해. 예전 정우가 어디 갔어? 정우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어디 갔냐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을 괴롭히고 즐거워하던 그 모습은요. 점심시간에 정우는 혼자 학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자리예요. 오늘은 할머니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정우는 골목 한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정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정우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네. 어제 말씀하신 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 뭔가 생각해낸 게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로 사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왜요?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대신에 다른 걸 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막아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윤서가 너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선생님이요? 응.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밤새 고민하더라. 그런 선생님 실망시키면 안 돼. 정우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윤서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우가 깊게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알았어. 내가 진심인 건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좋아. 그 약속 지켜야 해.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우가 옆에서 같이 걸었죠. 할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가방이나 짐 들어드리는 거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괜찮다.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공부하고 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정우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윤서가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정우는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네, 정우야. 감사해요. 윤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요. 정우의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이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부였어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늦게 집에 왔을 때 정우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우야, 너 공부하고 있니? 네, 엄마. 어쩐 일이야? 어머니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정우 옆에 앉았어요. 그냥 하고 싶어져서요. 갑자기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지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말썽만 피우고 걱정만 끼쳐드려서요. 어머니는 정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정우가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는 잘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도 안 피울게요. 어머니는 정우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뜻함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서, 윤서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그 다음 주부터 정우의 변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숙제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죠. 민호와 성진은 이런 정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 김정우. 너 진짜 이상해졌다. 완전 별인 같아. 맞아. 예전에 그렇게 재밌게 놀던 내가 왜 이래? 정우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요. 너희들, 우리가 할머니한테 한 일,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호가 웃었어요. 뭔 소리야? 그냥 장난이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할머니가 다쳤어. 에이, 별일 아니야. 할머니들은 원래 잘 넘어져. 성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웃긴 영상이었잖아. 정우는 친구들이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이제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뭐야, 너 완전 이상해졌네. 민호와 성진은 정우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정우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수업 시간에 윤서는 정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1학년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져서 책들을 떨어뜨렸을 때 정우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히려 놀렸을 텐데 말이에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고마워요, 선배. 정우는 후배의 책을 주워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 모습을 본 윤서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과 후 정우는 다시 학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은 할머니가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정우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요즘 어머니는 술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정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좋아요. 공부도 재밌고요. 친구들은? 정우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는 정우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좋은 친구들 새로 만날 거야. 착한 우리 정우니까.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써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록해보고 싶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나쁜 아이였다. 할머니를 괴롭히고 그걸 재밌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지고 있다. 할머니와 윤서 선생님 덕분이다. 할머니는 나를 용서해 주셨고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 같은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을 거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다. 내일은 할머니를 꼭 만나 뵙고 싶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우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것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망치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죠. 정우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과 한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정우는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